우리가 그 카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주식 투자하면 안 되나, 부동산 사면 안 되나. 예를 들어 막 강남에 막 집 한 채를 샀어. 그러면 이게 죄야? 막 이런 것부터 해서 그 벤츠를 타고 교회를 왔어. 그러면 그게 죄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 우리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또 교회에서 또 얘기를 나눌 때 막 그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말들, 그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항상 생각이 좀 들었거든. 우리가 사실 그 카페에서 얘기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주제들인데. 그치, 맞지. 교회만 오면 좀 안 나오니까. 맞지. 만약에 강남에 부동산이 있으세요? 100억이 있으신데 팔았어요. 그럼 100억이 들어오잖아요. 10억을 11조에 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맞지. 근데 사실 막 그런 것도 있잖아. 이런 돈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뭐 정치 문제, 뭐 약간 되게 막 그냥 막 그 얘기만 들어도 막 인상 찌푸러지는 문제들. 근데 사실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 사실 우리는. 근데 많은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음지 속에 계속 가둬두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도 말할 때도 그냥 막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 조심스럽지,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수면 위에 끌어와서 여기서 좀 대화를 하자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처치곤란한 주제들을 하는 거지. 그렇지. 처치가 곤란한 주제. 좋아.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필요하지.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괜히 죄가 아닌데 죄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기도 좀 이렇게 쉽지가 않고. 사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그런 고민 속에 있지만 그럼 서로가 더 가까워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우리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뭐 아기 때부터 같이 자라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서스럼없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새로운 사람이 교회를 왔어. 친해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고민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이야. 그러면 사실 이런 고민거리를 또 나누지 못할 뿐더러 삶을 나눌 수 없는 거지. 삶을 나눌 수 없는 거지. 삶이란 걸 되게 많은 부분이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돼 있고 우리가 하루에 진짜 많은 직장인분들, 나도 직장인이지만 8시간, 9시간, 뭐 10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시간을 투자해서 경제활동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을 아예 얘기 안 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나. 근데 삶을 나누는데 돈은 배제되어 있다. 맞아. 이러면 사실 세상과 뭔가 괴리감이 있는 것 같거든.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냐. 맞아. 그래서 막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좀 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좀 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것도 궁금해. 형은 그럼 돈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돈? 돈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좀 얘기를 하려고 책을 하나 또 준비하자. 그래서 나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좀 더 유명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약간 증빙된 사람. 그렇지. 증명된 사람.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잖아. 그러면 약간 댓글로 돈 얼마 버는지 이렇게 얘기. 이 저자 김승호 회장님의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좀 더 이제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또 이게 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돈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좀 더 잘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거든. 그렇지. 한동안 베스트셀러기도 했고 그치. 되게 책을 안 읽었던 분들도 생각보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다라고 막 생각이 들었던 게 되게 챕터들이 짧게 잘 쪼개놨어. 그리고 읽는 이거 서체들도 약간 뭔가 전문 용어보다는 약간 일상적으로 우리 지금 이렇게 대화하듯이 여기 김승호 회장님이 이렇게 대화해주듯이 이게 적혀져 있어서 좀 더 읽기가 편했거든. 우리가 차례를 보니까 약간 이 제목을 볼 수 있잖아. 형이 얘기했듯이 돈은 인격제다. 또는 뭐 복리의 비밀, 자신이 금융 문맹인지 알아보는 법, 부자가 되기 위해 우선 당장할 수 있는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훑다가 내가 땡기는, 내가 끌리는 주제 제목이 있으면 그 챕터는 그냥 한 번 딱 봐도 어차피 한 챕터로 끝나니까. 맞아. 이게 이어지는 그 내용이 아니니까.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이제 가방에 한 번 넣어놓고 다니면서 이제 시간이 짬날 때나 한번 딱 보고서 이거 봐야겠다 하고서 쭉 읽어보고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책. 그리고 형이 얘기했듯이 이미 되게 성공한 기업가지만 되게 편하게 그냥 얘기하듯이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게끔 써놓은 책. 그래서 좋았던 책인 것 같아.
이 책이 읽으면서 되게 좋은 게 돈은 약간 이런 거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돈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이 책에 전반적으로 다 녹아져 있어서 좀 읽다 보면 약간 돈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은 이런 거구나. 돈이 싫어하는 건 이거고 돈이 좋아하는 건 이거고 그다음에 돈이 끌어당기는 힘은 무엇이고 돈이 퍼져나가는 건 무엇이고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그래서 좀 읽기가 되게 좋았어. 되게 인사이트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치. 형이 얘기하니까 떠올랐는데 아까 막 우리가 돈 얘기하잖아. 부자 되고 싶다. 이 책에서 되게 하나 찝어줬던 거는 부자가 돼서 오랫동안 부자로 사는 거에서 돈을 잘 벌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4가지 능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맞아. 그 챕터가 있더라. 맞아. 이 책이 어디였지? 뭐 챕터에 있었는데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그렇지. 여기서 보면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으로 나뉜다라고 이렇게 4가지로 나눠주셨거든. 그렇지. 결국은 우리가 알잖아, 사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복권 당첨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돈을 부자처럼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분들이 파산하는 많잖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오히려 퍼센티지가 내가 알기로 더 많다고 알고 있었거든. 그런 걸 보면 진짜로 어떻게 보면 돈은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고 잘 모으고 유지하고 쓰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를 여기에 계속 얘기가 그치. 반복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인사이트로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 그치. 그런 게 균형이 잡힌 삶이고 균형이 잡힌 이제 돈을 대하는 태도다라는 것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책이 되게 경험이 많이 녹아져 있다라고 많이 느낀 게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녹아져 있어. 그치. 내가 약간 이런 걸 해봤다. 내가 그래서 이런 걸 해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경험을 녹여서 얘기하면서 더 설득력이 있는 거야. 맞아. 혹시 복리 2번째 챕터에 있는데 읽어봤어요? 읽어봤지. 나는 이거를 진짜 어렸을 때 들었다. 경제와 놀자라는 프로그램 혹시 옛날에 한 거 기억나? 내가 어렸을 때 유일하게 진짜 엄청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파편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복리에 대해서 설명해줬어. 그러면서 어떤 복리로 한 달에 50만 원씩 3, 40년 저금을 계속 하면 60억이 된다는 거야. 대단한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느 순간 그냥 잊고 지내면서 아무 생각, 거기에 기억은 있지만 굳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지냈거든. 근데 나도 좀 커서 약간 이제 투자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복리 얘기가 항상 나오는 거야. 근데 뭐 사실 투자뿐만 아니지.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인생도 사실 복리지. 하루하루 계속 이게 쌓여가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주니까. 근데 투자에서 이런 복리가 중요하다고 여기 오랜만에 다시 읽었는데 뭔가 여기는 되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말했다. 워렌 버핏 역시 복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투자자이며 워렌 버핏이 아마 지금의 재산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 젊었을 때보다 한 60 넘어서 막 몇 배씩 이렇게 늘어간 거죠. 그치. 그래서 난 여기서 이 책에서 핵심 키워드가 4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 4가지? 일단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태도, 그리고 행동, 그 다음에 오래 끝까지 버티는 거. 꾸준함. 그래서 우리가 이 얼마나 아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돈이 무엇인지, 그리고 돈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 것이고, 돈이 싫어하고 돈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 다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책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알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이런 거 투자 같은 걸 했을 때도 뭐 이런 것들 투자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어떻게 행동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행동했을 때 약간 복리가 들어가서 시간에 따라서 재산이 늘어난다고 했던 것처럼 이런 시간을 어떻게 끝까지 버티는지. 예를 들어 1년만 놓고 빼봐. 그럼 달리랑 복리랑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런 것처럼 쌓여야 되는 거지. 쌓여야 되는 거지. 그 쌓일 때 동안 내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약간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맞네. 나는 또 하나 느끼는 게 여기서 알도 있고 이 태도도 있고 행동도 와. 근데 이거를 뭔가 여러 개를 막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물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꾸준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한 가지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 뭔가 내가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 삶에 계속 반복이면 그것들이 모여서 다르한 것들이 발현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되게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도 있다 라는 맞아. 내가 스터디 그룹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 진짜로? 준비하면서 좀 찾았던 기사가 하나 있어. 기사? 한국 ETF 시장에서 20년 동안 성장했던 그 성장률을 봤는데 몇 그치. 배가 성장한 줄 알아? 20년 동안? 한국에서? 215배가 성장했다. 진짜? 그럼 20년 동안 이 ETF에 넣고 꾸준하게 기다렸으면 215배가 성장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보고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공부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그 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되게 꾸준하게 우리가 이게 투자를 해오면 그런 이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이 얘기했듯이 ETF 시장이 커졌다는 것은 내가 또 느끼기에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온 거지 어떻게 그렇지? 보면 그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거의 위력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고 그게 안전하고 수익률도 계속 간다는 거를 워렌 버핏도 알았기 때문에 그치. 이제 본인이 죽으면 가족들한테 재산의 90%는 다 그 S&P 500 맞아. 거기에 넣어라 맞아.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사실 이 책에도 어느 정도 힌트가 되긴 해. 과거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 비슷하게 불규칙적으로 온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미래에 대한 데이터 과거로 편입되니까 그게 어떤 정도 그 패턴 하나를 보일 수 있지만 패턴 하나를 찾는 게 아니고 그 뭔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시더라고 이거는. 근데 사실 나는 그게 오히려 패턴 하나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사람들의 그 심리가 패턴에 포함되어 있잖아. 사실. 최근에도 이제 금리가 내렸는데 많은 분들이 금리가 내리면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생각했냐라고 생각을 해봤거든. 약간 우리 코로나 때 금리가 내렸을 때 주가가 폭등했었잖아. 그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단 말이지. 근데 그 더 과거를 거슬러 가보면 열에 8번, 9번은 금리가 내렸을 때, 내리고 있을 때 주식시장이 안 좋았어. 그 이유는 왜냐면 페드라고 하는 연준도 세계 이제 미국의 그 금리를 결정하는데 결정을 왜 내리겠어? 시장이 안 좋아지고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현상에 그런 지표들이 보이니까 미리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씩 내려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투자자들도 그렇고 경제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감안해서 주식시장이 내린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 물론 100%는 아닐 수 있지만 근데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그 ETF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장기적으로 뭐 우상향한다고 하면 근데 우리 뭐 투자 심리상 그런 심리가 좀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오늘 넣었는데 다음 주에 10배가 되고 싶어. 막 이런 심리가 있잖아. 아니면 막 이게 내가 넣은 종목은 빠른 시일 내에 폭등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서도 그걸 찝어줘. 그 여기 보면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그 말이 있어. 사실 이 말이 난 진짜 와닿았거든.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ETF 시장이 올랐던 것도 20년이 걸렸어.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한 것도 정말 몇십 년 동안 이제 그 코카콜라에 넣어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투자로 해서 그 돈도 많이 벌었고 약간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지만 그런 심리는 일단은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복리를 누릴 수 있어. 복리를 누릴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게 빨리 투자하고 빨리 빼는 거는 달리의 인생이지. 내가 막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책도 봤는데 그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계셔. 복리가 이제 연에 계속 복리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3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씩 그게 늘어날수록 늘어난 속도가 기하급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내가 그래도 나름 책을 많이 보니까 원칙도 있고 나름 그런 것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사실 그 정도로 막 공부하거나 매일 모니터에 앞에서 있는 삶을 그렇지 못하지. 원하시거나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은 ETF 투자 그런 느낌인가? 그런 것도 알아갔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에 넣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 투성이잖아. 맞지. 우리가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지 돈 일차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솔직하게 당신 돈 잃으려고 투자하세요? 그치? 하면 모두 노지. 그치. 투자하는 것 자체가 돈 벌고 싶어서 투자하는 거잖아. 근데 뭔가
돈 벌고 싶어서 투자하세요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약간 이런 게 좀 있지만 사실 까놓고 보면 돈 벌고 싶어서 투자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있는 거야. 빨리 돈 벌고 싶어서 빨리 뭔가 부자가 되고 싶다. 빨리 뭔가 이 돈 넣은 거 가지고 이익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수들이 나온 거야. 그게 사실 욕심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욕심이니까 뭔가 공부하기보다는 빨리 투자하게 되고 뭔가 한 번에 쉽게 막 벌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오히려 이것도 좋았어.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 아 맞아. 이게 사실 다른 책에도 뭐 비슷하게 내용이 있긴 하지만 여기 뒤에도 사실 비슷한 내용이 나와. 그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거든. 여기가 결국에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이어지는데 그 패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떨어지면 무섭고 두렵잖아. 그러니까 폭락이 나오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배우고 뭐 기업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런 것도 더 배울 거고 책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기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이 자본주의를 돌아가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때문에 가장 돈이 많이 모이는 주체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자본주의를 잘 안다면 실제적으로 기업이 어려워진 게 아니고 시장 상황이 잠깐 어려워진다거나 코로나 때문에 내부 압력 때문에 이렇게 주춤했을 때는 말 그대로 이분처럼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이건 투자라고 생각해. 왜냐면 기업 가치 훼손이 아니고 시장이 갑자기 악화되고 사람들이 충격으로 너도나기 무서우니까 팔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지지 않나. 그치. 이럴 때는 투자를 할 만하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그리고 그걸 하게 해준 거는 그 전에 많은 책들을 읽어와서라고 생각해. 그런 것들이 사실 책의 굉장한 힘인 것 같고 남의 경험과 지식을 단돈 만몇천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사실 흔하진 않거든. 그치 맞지.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 내가 약간 경제 기사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요번에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바뀐 게 있어. 바뀌었어? 그 주식 시장의 96%가 미국의 상위 10%가 갖고 있대. 그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를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위 10%가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주가가 내려갔을 때 엄청 내려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 그 일명 개미들이라고 하지 그런 사람들은 다 매도를 한 거야.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다가 주가가 내려가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다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이제 아까 그 10% 상위 10%에 있던 사람들은 더 매수를 했어 오히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투자자인 거죠 진짜. 그렇지. 진짜 투자자들이고 진짜 이 주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잘 감수를 하고 나는 이 정도 리스크 속에서도 이제 매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상위 10%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결국은 기업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이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냥 기업이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을 때 주가가 더 오르겠다고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주가가 떨어져서 진짜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그 주식을 삼으로써 돈을 이렇게 대신 내준 응원의 그렇지. 마음으로 그 주식을 바라다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 이 얘기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대표되는 삼성 그 회장님. 네. 회장님만이 그 삼성이 50원대, 100원대일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책에서 봤던 것 같거든. 맞아. 삼성전자 얘기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이어지는 것 같아. 사실 어느 정도 벌면 팔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사장의 마음으로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맞아.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까 아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 알다 보면 애착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부하고 이 회사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걸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이게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애착이 생겨서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 회사 진짜 나중에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어 하면서 더 돈을 넣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일 수도 있지. 그치. 나도 느꼈던 게 코카콜라를 진짜 맛있게 먹는 법. 오렌 머피 잘 알지 않을까?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내과학적으로는 펩시콜라랑 코카콜라랑 먹을 때 활성화되는 내부위가 다르대. 아 진짜?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어떠한 되게 기분 좋은 게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그 코카콜라 이제 딱 쓰여진
예쁜 유리컵에 얼음 탁 넣고 코카콜라를 사사사 따라서 탁 마시면 엄청 기분이 좋다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 더 기분 좋은 방법은 코카콜라 주식을 내가 사놓고 코카콜라를 먹으면 그렇게 먹으면 아 그래도 워렌 버핏이 맛있게 먹는 거구나. 그렇지 맨날 먹잖아. 맨날 그러니까. 드시거든요. 워렌 버핏이신 분이라고 주주총회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이제 워렌 버핏께서 네. 항상 드시고 계시거든. 그리고 이 책이 또 좋은 게 투자에만 또 매몰되지가 않아요. 이분이 이제 기업가랑 사업가셔서 그런지 되게 좋은 챕터들이 나는 몇 개 있었거든. 예를 들면 이 113페이지 있는 현재 임차료를 내는 사람들의 숨은 가치 이런 것도 있고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이런 챕터도 되게 좋았거든. 근데 그 중에서 더 좋은 챕터를 뽑으라면 113페이지였어. 이 내용이 정확하게는 내가 말할 수 없겠지만 현재 한번 봐서 임차료를 볼까? 내는 사람들의 숨은 가치. 이게 뭘까 싶잖아 사실. 여기 보면 내가 어떤 업종의 비즈니스를 하든 상관없다. 만약 현재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해당 건물을 소유할 능력을 최고로 많이 가진 사람이다. 옛날에 이것도 궁금했다. 이 월세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그렇잖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건물값의 5%로 보통 산정을 하고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이제 건물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5%보다 조금 적게 받으시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 결국은 건물주도 100억 건물을 다 자기 돈 주고 사지는 않으시니까 자기 투자금에 은행이나 어떠한 돈을 빌려서 이 건물을 사신 건데 그러면 그 이자를 내가 낼 수는 없으니 월세 받으시는 분한테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 근데 말 그대로 그러면 반대로 내가 월세를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처럼 이 건물을 사도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 어떠한 분은 내가 월에 1,000만 원씩 벌어서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건물주는 그 건물 가격으로 해서 20억 이렇게 버는 분들도 계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목표를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잡으셔야 돼. 아사히 그 건물을 사고 건물에 이자를 내는 걸로.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험 또는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내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월세를 써야 할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해서 잘 된다고 하면 실제로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진짜 이 건물을 매입해서 그걸 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업이 있어. 진짜로? 교보문고. 맞다. 교보문고가 사실 건물을 사고 그 건물 안에서 이제 서점화 시켜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서점을 책들을 팔잖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맥도날드도 그렇고. 그렇지. 사실 맥도날드도 부동산 기업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맞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종우 회장님도 분명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직접 여기 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챕터가 떠올랐어. 이 얘기를 듣고 현금 흐름이 중요해. 이 챕터 제목은 아닌데 챕터 내용이 그렇거든.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의 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본인이 일정하게 어떤 돈을 벌고 있으면 그거에 100배의 자산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실제로 투자에서는 리스크를 많이 없애주는 역할도 하고 근데 사업에서도 똑같다. 어떤 지역을 예로 드셨는데 그 지역은 강우량은 1년에 엄청 많아. 근데 그게 어떤 기간에는 확 내리고 나머지 한참 안 내리다가 확 내리니까 식물이 못 자란다. 우리 사실 사업도 기업도 또 인생 이런 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일정하게 어떠한 수입이 있고 뭐가 있어야 갑자기 위험이 닥쳤을 때를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건물주에서 거기까지 갔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았을 때 그거의 반대 입장을 한번 또 생각해서 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의 관점만 보는 게 아니라 맞아. 여러 관점 속에서 그 하나의 현상을 좀 봤을 때 좀 더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맞아. 책도 사실 이 관점의 책도 있고 반대 관점의 책도 있으니까 그치. 가치를 본다거나 그리고 내가 월세를 내는데 월세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거나. 그래서 이 책에 요약을 한번 해볼까 우리? 근데 이 책에서 나는 진짜 한 줄로 잘 적혀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디 챕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문제? 약간 그런 문장에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책을 읽는 능력이 있으면 그래 책을 읽는 능력으로 질문하는 능력. 질문하는 능력 맞아. 책을 읽고서 질문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면 맞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와.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했잖아. 그리고 근데 이 책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또 얘기를 했잖아. 맞아. 근데 이게 사실 그런 것들이 읽는 것만으로 끝이면 안 된다. 우리가 그래도 책을 앞으로 읽을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책의 가격이 있단 말이지. 그렇지. 16,800원. 얼마를 내면 이 책을 살 겁니까? 이 책의 우리가 가치를 알았잖아. 여기서 정해준 가격 말고 우리도 우리만의 가격을 한번 정해보는 거 어떤가? 근데 나는 이런 책을 읽을 때마다 되게 좋다. 약간 이런 회장님이 내 앞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을 다 해주려면 맞아. 몇 시간이 걸릴 거야. 그리고 솔직히 강연 같은 걸 듣는다고 해도 진짜 몇십만 원이 내야 될 수도 있지. 이분은 또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유명하잖아.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비싼 돈 주고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그거 알아보긴 했거든. 사장학개론인가 해서 하셔. 맞아. 그 책도 있잖아. 그 책도 있지만 그 이제 사업가들 대상으로 이제 모아서 이제 인맥을 만들어주는 장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치. 그걸 제외하고서도 가격이 한 49만 9천 원? 50만 원 가까이 된단 말이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싼 것 같아. 그치, 생각했던 것보다 싼데 하루니까. 하루에 50만 원 내기에 사실 일반인들은 쉽지 않잖아. 그치. 내면 좋지만. 그렇지. 그런데 이 내용에 가까운 것을 진짜 10,000원, 16,800원? 난 되게 싸다 생각해. 너무 싼 거긴 하지. 되게 싸고 이런 정말 유명하시고 정말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신다. 그래서 16,000원? 그냥 엄청 싸다. 사실 이런 것들은 한 5만 원 돼도 살 것 같아. 그렇지. 우리가 이거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 5만 원 돼도 살 것 같긴 해. 그치?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이 책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면 우리 채널에 정체성이 없는 거야. 그것만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렇지. 사실 여기 속에서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약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아, 그지? 맞아. 뭔가 읽을 때 되게 걸리는 문장도 사실 있긴 했어. 그치, 있었지. 그리고 또 여기 책에서 저자의 권위에 눌리지 말라 그치. 라고 얘기도 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제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려면 비판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걸릴 건 걸르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선 다르게 생각해보고 아까 그치. 얘기했잖아. 질문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치.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나?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이렇지 않나?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나름의 생각을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날 때는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책의 내용이 이거는 약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런 책을 봤을 때 좋은 점은 이런 거고 이제 우리가 비판할 점은 비판하고 다루면 우리가 좀 더 돈에 대해서 아니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게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궁금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실 그렇게 잘 피드백이 안 될 수 있잖아. 우리가 물론 우리 영상을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부분을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댓글로 달린다면 그치. 우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그치. 하고. 사실 우리가 이거를 한 번으로 끝낼 게 아니고 맞아. 계속 해나갈 거니까 맞아. 이런 댓글 같은 걸로 통해서 이제 이게 피드백이 있으면 더 좋게 이제 사람들한테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